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정계 인사,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인물인데요.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에다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인사는 지난 토요일 뉴스앤포스트와 통화에서 내가 다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공조는 한국의 야당과 법조계와 경찰, 검찰, 언론이 합동으로 저지른 완전히 구태타다라고 이 인사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란 선동이며 내란 수괴는 당연히 이재명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인 혈통인 이 인사는 트럼프 인수위원회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광화문과 한남동을 찾아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두루 다녔습니다. 지금 이쪽이 탄핵 찬성 집회의 지금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이쪽은 탄핵 반대 집회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가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다가 장시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은 부서를 비밀 경호국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Secret Service입니다. 말 그대로 비밀 서비스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비밀 경호의 개념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 인사는 이야기합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얼굴을 비추고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저희가 좀 되돌아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이 국정원 요원들의 이름이 외국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특히 블랙 요원들의 이름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상당한 국정원 요원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된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업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밀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인사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이름을 까발리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현재 경찰이나 민주당의 행태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경호처라는 조직, 이 비밀 경호국이라는 조직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미국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비밀 경호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선동은 야당과 일부 경찰, 일부 검찰, 그리고 공수처, 사법부 재판관, 여론, 언론 등 이러한 것들이 총망라된 것이다. 이 인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지금 보고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곳 방송을 봐줄 수 없을 정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지금 주류 언론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기사 제목에 대통령 체포작전이라고 쓰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같은 단어를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파들은 대통령 체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선동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라는 단어를 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대통령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군복 다 벗고 제대한 사람이, 전역한 사람이 민간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군사 독재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프레임, 내러티브, 이 민주당 쪽의 내러티브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그렇게 끄떡끄떡 하다 보니까 그냥 독재가 돼버리는 상황. 경찰청장,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등등등 이 사람들 왜 수갑을 채웠냐라고도 이 인사는 지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왔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이건 완전히 최악이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느낀 심정은 참담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인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악을 했다. 정작 내란을 일으킨 것은 탄핵 남용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인데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사범은 손도 대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지시와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화가 나는 이유다라고 이 인사는 이야기합니다.
월요일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국을 떠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에게 한미 공조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이 인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이재명도 미국 측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로남불하는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 인사는 이야기하는데요. 내란 선동 수괴인 이재명이 이 한술 더 떠서 미국 LA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이 인사는 화를 냈습니다. LA 시장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범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애도를 표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짓 위선을 떨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인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인사가 내보낸 이야기, 이것이 과연 트럼프 정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저희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진 반란이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연이어서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줬다가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들어간 다음에 계엄 선포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을 지금 미국 내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층인 마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전혀 다르죠. 1월 6일 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가 유권자들의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점이었다라는 점, 이 점은 트럼프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양국 모두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의 뒤에 중국의 역할이 의심된다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적국으로 명시하고 있죠. 한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체포 사태가 야당의 내란 선동이라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측이 향후 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요, 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의 아태안보 석좌가 어제 국영방송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당신들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He doesn't really need to start meddling. Where that may change will be if there's a crisis, right? So if the opposition, if thi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ctually tries to arrest, even use of force to arrest, the suspended president, I think then it may be fair game for the president to at least say something about, hey, you're not following your own constitution, you're overstepping.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경고다. 배를 흔들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한국, 우크라이나, 독일, 이스라엘, 파나마에서 많은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다라는 것인데 이게 꽤 적절하고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If there is something dramatic that happens, then not only will President Trump speak out, but he could take some actions that may or may not be wise, but it is a warning, do not shake the boat. I don't want a lot of trouble from you, Korea, from you, Ukraine, from you, Germany, from you, Israel, from you, Panama. And that's a pretty good message to take. 이 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모종의 극적인 변화가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직접 소통이 되고 있는 이 인물이 한국을 방문해서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과도 직접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인사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트럼프 인수위원회 쪽에 보내줬다. 과연 트럼프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